재미한국학교 내용 이야기가 나와 있네요. 학술대회는 예정대로 할 것이다. 15일, 지난 15일 월요일입니다. 아침에 임시총회를 이렇게 온라인 줌으로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행사를 했고요. 138명의 회원 학교 대표들이 참가를 했습니다. 이 임시총회는 미리 2주 전에 공지가 다 됐던 것이고 성원이 됐기 때문에 합법적인 임시총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합법적인 임시총회가 열려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 하면은요, 여기 보면은 이제 추성희 전 총회장, 추성희 전 총회장, 그리고 박종권 전 이사장, 이 둘에 대한 정권을 확정짓습니다. 이 정권이라는 거는요, 직권정지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총회장과 이사장이 더 이상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라고 결의를 한 겁니다.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작년 9월에 결의가 한 번 있었고요. 제60차 이사회에서 그런 결의가 있었고요. 제가 이사회의록을 입수해서 그 내용을 다 읽어봤는데요. 정상적인 표결이 이루어졌고 간발에 차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박종권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찬성 19표, 반대 16표. 그러니까 좀 3표 차이밖에 안 나긴 했죠. 하지만 어쨌든 과반수를 넘어선 거였고요. 추성희 총회장 같은 경우에도 찬성 20표, 반대 17표. 역시 과반수를 넘어서서 찬성이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작년 9월에 추성희 총회장과 박종권 이사장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사장도 아니고 총회장도 아니다라고 이미 표결이 이루어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처음에는 사임할 것처럼 얘기를 했던, 그래서 사임하겠다, 신뢰를 잃은 이사장으로서 낙스의 미래를 위해서 떠나서 낙스를 응원하겠다라고 말했던 박종권 이사장. 낙스는 이제 재미한국학교 총연합회를 협의회를 얘기합니다. 재미한국학교 협의회. 근데 이 낙스의 전 총회장도 회원 학교들한테 추석 인사하면서 본인이 사임한다라는 내용을 알렸습니다. 그랬는데 불현듯 갑자기 말이 바뀐 거죠. 그래가지고 추 총회장하고 박 이사장이 지금 현재 낙스 이사회가 불법이고 무효다. 자기가 이사회가 자기를 불법으로 정권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낙스 웹사이트하고 공식 이메일 계정, 은행 계좌 인수인계하지 않고 본인들이 회장이고 이사장이니까 이 낙스가 하는 사업들 자기들이 직접 하겠다라고 지금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낙스에서 하고 있는 행사 중에서 가장 큰 게 학술대회라는 건데요. 올해 학술대회는 7월 18일부터 20일까지 필라델피아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거를 준비한다고 실제로 추성희 전 총회장 측이 지난 1월 12일, 13일 이틀 동안 필라델피아에 있는 메리엇 호텔에서 연석회의를 열었고요. 2024년도 학술대회하고 정기총회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그러니까 학술대회를 추진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재미한국학교 협의회가 둘로 갈라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한쪽은 이렇게 둘로 갈라지던 말던 나는 내 갈 길 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반면에 현재 낙스의 이사회, 이게 지금 고민에 빠지게 된 것이죠.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번에 월요일에 임시총회가 열리게 된 겁니다. 그 임시총회의 명칭을 어떻게 잡았냐 하면은요, 정상화를 위한 임시총회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정상화를 위한 임시총회 이렇게 제목을 정해놓고요. 이 임시총회에서 다시 한번 표결에 붙입니다. 다시 한번 표결에 붙여가지고 이 추성희 전 총회장하고 박종권 전 이사장에 대해서 확실하게 직권정지가 확실하다라고 다시 한번 표결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둘은 이제 사실은 법리적으로 따지면은 이 두 분은 그냥 전직이 되는 것이고 총회장이라든가 이사장으로 활동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인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총회장과 전 이사장은 계속해서 지금 본인들이 활동을 하고 일을 하겠다라고 자꾸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져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되니까 이게 참 난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하겠다고 계속 움직이고 있으니까 지금 남아있는 낙스 임원들이나 낙스의 이사회 측에서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해가지고 지난번에 회의하면서
현재 부회장으로 있는 예, 부회장으로 있는 분을 이제 회장, 손민호 부회장이죠. 이 손민호 부회장을 총회장 대행으로 해서 지금 이제 정상화 시키는 것하고 성공적인 학회 개최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손민호 부회장이 회장 역할을 맡았다고 해서 과연 그럼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추 전 총회장이나 박 전 이사장을 움직이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가? 하지 마라고 할 수 있는가? 아니면 추 회장이 7월 달에 필라델피아에서 학술 대회를 한다고 하면 그럼 너희는 너희들끼리 해라, 우리끼리 하겠다라고 하면서 또 다른 학술 대회를 준비하느냐? 근데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낙스는 추 전 총회장과 박 전 이사장이 계속 인수인계를 거부할 경우 법정 다툼을 예고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제 소송을 제기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가는 거죠. 법원에다가 묻겠다. 그래서 이제 행동을 못하게 하겠다라는 건데, 그게 위험하다라는 의견이 내부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내부에서 갈등이 생기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요. 이 학술대회라는 것을 치르게 되면 한국 정부로부터 상당한 지원금을 받습니다. 저희가 얘기 듣기로는 1년에 한 6만, 적게는 6만에서 많게는 8만 불 정도의 지원금이 한국 정부로부터 오는데 그 재외동포청 쪽에서 오게 돼 있는데, 그런데 이 분규단체가 돼버리면 싸움다, 둘로 갈라졌다, 뭐 이런 식으로 분규단체가 돼버리면 이 지원금을 받을 명분이 없어집니다. 한국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주게 됩니다. 한국 정부가 지원 안 해주게 되면 사실 그 행사를 정상적으로 치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는 재미한국학교 협의회 혼자서 단독으로 하는 행사도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러 단체들이 뭐 예를 들면은 뭐 종이접기 재단이라든가 무슨 뭐 다른 여러 단체들이 또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국 문화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그 다른 단체들도 지금 입장에 상당히 난처해져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저희가 얘기 듣기로는 한국 정부가 지금 현재 이 재미한국학교 협의회 쪽의 내용 문제에 대해서 알고는 있는, 근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지금 내부적으로 궁리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에 있다라고 전해 들었고요. 어떤 조치가 내려질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내분이 있다, 내홍이 있다 이러면은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손을 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될 텐데, 그것이 추 전 총회장 측에게만 타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정상화하려고 하는 지금 낙스 현재 임원진한테도 여전히 타격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워하는 분들이 내부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화해보고 인터뷰해본 바로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낙스 측이 임시총회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추 전 총회장에 대한 정권을 확정했지만 학술대회 개최를 방해한다거나 별도의 학술대회를 개최할 생각이 없다는 거고요. 한국 정부의 입장을 고려해서 한국 정부는 서로 싸우는 데는 투자 안 하겠다, 뭐 이런 입장이니까 꽤 인내심을 가지고 이번 사태를 대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많이 참고 있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분은 또 이런 말을 하는데요. 학술대회 개최는 예정대로 해야 된다라는 게 낙스 측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7월 달에 필라델피아에서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추 전 총회장이 직접 개최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굳이 일을 하겠다는데 대놓고 막 나서서 막는 것보다는 일단은 학술대회를 치르게 해놓고 그 이후에 학술대회가 끝난 다음에 적법성 문제 그리고 절차상의 문제 이런 것들을 이유를 대서 추후 책임 추궁을 하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선생님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좀 점잖게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죠. 예, 뭐 이게 한인회라든가 다른 뭐 상공회의소라든가 이런 조직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진작에 둘로 갈라졌을 텐데 그나마 지금 선생님들의 모임이다 보니까 지금 서로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문제를 크게 키우지 않고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모습이 보이기는 보입니다.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예. 그 추 전 회장은 그러면 왜 이렇게 정권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많은 임원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요. 너무 자기 마음대로 한다, 독단적으로 한다, 절차를 무시한다.
이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받아야 될 부분들, 그런 조언을 받아야 되는 절차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무시됐다. 서류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제 일을 했으면 일한 근거에 대해서 제대로 서류상으로도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완벽한 사람이 없지 않느냐. 좀 이렇게 일을 부족하게 했더라도 이 뭐 총회장이 됐으니까 어차피 좀 협력해서 일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오죽하면 지금 정권이라는 극단적인 조치까지 나왔겠느냐라는 또 웬만하면이라는 사람이 있고 오죽하면이라는 사람이 있고 뭐 이렇답니다. 한인 사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처음은 아닌데요.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안타깝고 지금 이제 미주 한인의 총연합회 같은 경우에도 불미스러운 얘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는 나중에 제가 또 해드리겠습니다만, 근데 한인 사회가 분열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무엇이 적법한지 그리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가 불분명한 것보다는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식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게 정확한 거야, 이게 옳은 거야 라고 분명하게 돼서 오른쪽으로 사람들이 더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구분, 결단 이런 것들이 좀 한인 사회에 자리를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